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바람이 차고 도로에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로 분주했다. 이른 새벽, 78세의 할머니 김복자는 낡고 작은 나무 손수레를 힘겹게 끌며 좁은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할머니의 허리는 세월에 짓눌려 깊이 굽었고 손에는 한파로 인해 갈라진 흔적이 선명했다. 그녀는 오래된 한복 두루마기와 해진 모자를 쓰고 있었고 손수레에는 직접 고른 싱싱한 채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한때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웃음이 가득한 가정을 꾸렸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홀로 버티며 이 작은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하지만 고요한 미소가 떠올랐고 이는 그녀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김복자는 이른 아침 동대문 시장에서 채소를 구매했다. 그녀는 언제나 제일 싼 물건을 찾아 발품을 팔았고 상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물건만 고른다는 칭찬을 들었다. 하지만 허리가 아파 오래 서 있을 수 없기에 종종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다. 오늘도 잘 팔려야 할 텐데.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중얼거렸다. 시장에서의 바쁜 아침이 끝난 후 그녀는 다시 손수레를 끌며 고단한 발걸음을 옮겼다. 날은 점점 밝아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같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이제 남은 돈으로 다음 달에 방세를 낼 수 있을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좁은 골목에 도착한 김복자는 잠시 손수레를 세우고 숨을 골랐다. 그때 지나가던 젊은 여성이 다가와 물었다. 이 호박 얼마인가요? 3,000원이에요. 아가씨, 정말 달고 맛있어요.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여성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지갑을 뒤적였지만 동전 몇 개밖에 나오지 않았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현금이 부족하네요. 그녀는 미안한 표정으로 뒤돌아섰다. 김복자는 재빨리 호박을 봉투에 담아 건네며 말했다. 괜찮아요. 가져가세요. 오늘 밥상에 올리세요. 젊은 사람이 잘 먹어야 힘내죠.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제가 돈이 없어서. 괜찮다니까요. 다음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꼭 다시 찾아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여성은 감사를 전하며 호박을 들고 떠났다.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한번 손수레를 잡으며 중얼거렸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김복자는 골목을 지나 메인 도로로 나왔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가운데 그녀는 느린 발걸음으로 도로를 따라 걸었다. 다리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고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오늘 팔고 남은 돈으로 쌀을 살 수 있으면 다행이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손수레를 더 꽉 잡았다.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골목길을 지나던 한 작은 아이가 학교 가는 길에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 소리에 김복자는 걸음을 멈추고 미소 지었다. 그래, 학교 잘 다녀오렴. 하지만 몇 걸음 지나지 않아 김복자는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에 걸음을 멈추고 주저앉았다. 손수레가 비틀거리며 넘어지기 직전 근처에서 달려온 한 남자가 손수레를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김복자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조금 쉬면 돼요. 남자는 그녀를 도와 손수레를 바로 세우고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디로 가시는 길인가요? 김복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맙다는 말과 함께 방향을 가리켰다. 그리고 둘은 함께 길을 나섰다. 길을 걸으며 김복자는 남자에게 조용히 말했다. 내 삶이 쉽진 않지만 난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해요. 남자는 할머니를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둘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은 서늘한 아침 햇살 아래 더없이 따뜻하게 비쳤다. 김복자가 향한 다음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의 작은 손수레에는
삶의 의지와 따뜻한 마음이 실려 있었다. 서울의 분주한 아침이 시작되고 김복자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며 큰 도로로 접어들었다. 차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할머니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채소를 더 잘 팔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조금씩 발걸음을 옮겼다. 허리가 굽어 한 손으로 손수레를 지탱하며 천천히 걷는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그녀는 그 시선조차 느낄 여유가 없었다. 할머니가 고된 숨을 몰아쉬며 도로 옆을 걷던 중 좁은 공간에서 손수레의 바퀴가 갑자기 삐걱거리며 방향을 잃었다. 그리고 그 순간 손수레가 바로 옆에 주차된 하얀색 제네시스 GV80 SUV 차량에 살짝 부딪혔다. 바퀴가 차체를 스치며 길게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철컥 하는 소리가 울리자마자 주변의 시선이 순식간에 집중되었다. 몇몇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상황을 지켜봤다. 어떡해? 저 차 엄청 비싼 거 같은데? 한 시민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때 근처 카페에서 한 중년 여성이 황급히 뛰어나왔다. 그녀는 세련된 한복 원피스를 입고 귀한 장신구를 몸에 두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부드럽게 화장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이게 뭐야? 아줌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여성이 소리쳤다. 이 차가 얼마짜린지 알아요? 이런 상처를 수리하려면 수백만 원은 들 텐데. 할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은 손수레를 꼭 잡고 있었지만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성은 그 말을 듣고도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녀는 손으로 차량의 흠집을 가리키며 비난을 이어갔다. 죄송하다고요? 죄송하면 다인가요? 그쪽이 수리비를 낼 돈이나 있긴 해요? 아니면 제가 경찰을 불러야 정신을 차리시겠어요? 할머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주변에 모인 군중의 시선은 그녀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정말 돈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여성은 조소를 띠며 말했다. 갚겠다고요? 그 손수레나 팔아서 갚으시려나? 자, 당장 가족한테 전화하세요. 이 상황에서 해결할 사람이나 있으면 말이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손가락이 약간 어긋나 몇 번이나 번호를 다시 눌러야 했다. 드디어 연결된 전화 너머로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성우야, 엄마야. 엄마가 지금 곤란한 상황이야. 빨리 와줄 수 있겠니?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절박한 표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웅성거렸다. 몇몇은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선뜻 나서서 돕는 이는 없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손수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는 손수레를 손으로 붙잡고 안정시켰다. 그러나 여성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누군데 끼어드는 거예요? 아줌마를 도와주려면 그쪽이 수리비를 대신 내줄 건가요? 남자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말했다. 괜찮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고맙네. 하지만 난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생각해. 내가 더 조심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하는 법입니다. 오늘 일이 끝나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시러 가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군중 속에서는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을 멀리서 올리고 있었고 이 일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될지 아무도 몰랐다. 김복자 할머니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었지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복자 할머니는 손수레를 꽉 붙잡고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다. 군중의 웅성거림과 차주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빨리 가족을 부르세요. 여성이 소리쳤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오래된 전화기의 버튼은 닳아서 숫자가 희미해져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떨림으로 정확히 누르기 힘들었다. 몇 번이나 잘못 눌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했다.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다. 성우야, 엄마야. 그녀는 힘겹게 목소리를 내며 말했다. 엄마가 지금 곤란한 상황이야. 내가 좀 와줄 수 있을까? 군중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할머니에게 집중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서 간절함을 느꼈다. 차주 여성도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멀리서 은빛 현대 팰리세이드 차량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차량은 할머니가 서 있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왔고 광택 있는 외관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저 차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군중 중 누군가 속삭였다. 저거? 혹시 박성호 회장의 차 아니야? 또 다른 사람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차량이 멈추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를 가졌으며 그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다정해 보였다. 그 남성은 재빨리 할머니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엄마, 그는 할머니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김복자 할머니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아들을 올려다보았다. 성우야, 미안하다. 엄마가 부주의해서 이 차를 긁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너를 불렀단다. 아들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확신이 느껴졌다. 차주 여성은 그를 눈여겨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박성호 회장님이신가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 사과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는 차량의 긁힌 부분을 확인하고 고개를 들었다. 수리비는 제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비용이 있으면 제 비서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성은 당황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 저는 그냥...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차가운 태도는 어느새 사라졌다. 군중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들의 속삭임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이런 할머니의 아들이라니 믿을 수 없어. 그러게. 어머니를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야. 아들은 다시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수레를 잡았다. 엄마, 이제 이만 가시죠. 여기서 너무 오래 계셨잖아요. 할머니는 여전히 미안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성호야, 엄마 때문에 너까지. 엄마. 아들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차로 안내했고 그녀가 편히 앉도록 도와주었다. 차주 여성은 차로 돌아가려다 멈춰 섰다. 그녀는 할머니를 향해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아줌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요. 당신과 아드님을 보니 제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그녀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살아가다 보면 다들 바쁘고 힘들잖아요. 이해해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여성의 눈에는 살짝 눈물이 맺혔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고 싶어요. 아들은 차를 몰고 천천히 현장을 떠났다. 군중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서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야. 맞아. 우리도 저렇게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을까?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수레는 그날 이후로도 도로 위를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길을 걸었지만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의 작지만 강한 삶은 그날을 기점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김복자 할머니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긴장된 얼굴로 주변을 살피며 아들을 향해 말했다. 성호야,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박성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엄마가 무사하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는 차 문을 조심히 닫고 차주 여성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확고했고 그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성호는 차주 여성 앞에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실수로 차량을 긁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모든 수리비와 관련된 비용을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 배려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여성에게 건넸다. 여기 수리비로 쓰십시오. 만약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이 연락처로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여성은 성호의 태도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수표를 받았다. 아니, 제가 그럴 필요까진 없는데요. 하지만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머니의 잘못으로 불편을 겪으셨으니 당연히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대신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군중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다. 저 사람이 정말 박성호 회장이라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게 행동하다니. 몇몇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찍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곧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갈 것이 분명했다. 성호는 다시 차로 돌아와 어머니의 옆에 앉았다. 그는 할머니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복자 할머니는 눈물이 글썽거리며 아들을 바라봤다. 성호야,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구나. 엄마는 내가 늘 자랑스럽다. 그때 차주 여성은 갑자기 차 문을 두드렸다. 성호는 차 창문을 내리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신가요? 여성은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다. 사실, 제가 아까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도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성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질 수 있죠. 중요한 건 지금처럼 스스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성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도 제 사과를 꼭 전해주세요. 성호는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는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아가씨. 누구나 바쁘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차가 떠나기 전 여성은 마지막으로 작은 봉투를 건넸다. 이건 어머님께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받아주시면 기쁠 것 같아요. 김복자 할머니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진심 어린 사과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잘 지내세요. 차는 천천히 도로를 따라 멀어져 갔다. 군중은 점점 흩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날의 광경이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김복자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길을 걸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조금 달라졌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할머니가 아니라
삶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한 사람으로 기억되었다. 차주 여성도 그날 이후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을 외모나 상황만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매일 작은 배려를 실천하려 노력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복자 할머니와 아들 박성호가 차에 타고 떠나려는 순간 차주 여성은 급히 달려와 차창을 두드렸다. 박성호는 창문을 내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신가요? 여성은 한참 망설이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아까 너무 무례하게 행동한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성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순간적으로 감정이 앞설 때가 있죠. 하지만 지금처럼 사과하시는 모습이 충분히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여성은 차창 너머로 김복자 할머니를 바라보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심하게 굴었어요. 제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녀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가씨, 괜찮아요. 우리 모두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감정이 격해질 때도 있는 법이지요.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여성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 부끄러워지네요. 앞으로는 더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그 순간 여성이 자신의 가방을 뒤적거리며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건 어머님께 작은 마음을 담은 겁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할머니는 봉투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진심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다. 고맙구나, 아가씨.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진심 어린 사과가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앞으로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 여성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 회장님, 저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저 어머니께서 늘 가르쳐 주신 것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오늘 일은 저희 가족에게도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군중들도 차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속삭였다. 나도 종종 사람을 외모나 상황만 보고 판단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야겠어. 또 다른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우리가 보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들 중 몇몇은 휴대폰으로 찍은 이 장면을 온라인에 공유하며 삶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박성호는 차로 돌아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이제 정말 떠나도 될까요? 김복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성호야. 하지만 오늘 하루는 정말 많은 걸 느꼈구나. 너도 그렇지? 성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엄마. 오늘 엄마가 제일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차는 천천히 도로를 따라 멀어졌다.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던 여성은 멀어지는 차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도 앞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함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직접 만든 커다란 결심을 품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날 이후 김복자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길을 걸으며 손수레를 끌었다. 하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따뜻한 시선과 인사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단순한 할머니가 아닌 삶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한 인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차주 여성 역시 그날 이후로 변했다. 그녀는 매일 자신에게 물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했는가?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듯 보이지만 그녀의 결심과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는 새로운 이야기의 씨앗이 되었다. 서울의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이 작은 울림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시작을 선물했을지도 모른다. 김복자 할머니와 아들 박성호가 차에 타고 떠나려는 순간
차주 여성은 급히 달려와 차창을 두드렸다. 박성호는 창문을 내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신가요? 여성은 한참 망설이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아까 너무 무례하게 행동한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성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순간적으로 감정이 앞설 때가 있죠. 하지만 지금처럼 사과하시는 모습이 충분히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여성은 차창 너머로 김복자 할머니를 바라보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심하게 굴었어요. 제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녀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가씨, 괜찮아요. 우리 모두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감정이 격해질 때도 있는 법이지요.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여성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 부끄러워지네요. 앞으로는 더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그 순간 여성이 자신의 가방을 뒤적거리며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건 어머님께 작은 마음을 담은 겁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할머니는 봉투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진심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다. 고맙구나, 아가씨.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진심 어린 사과가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앞으로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 여성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 회장님, 저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저 어머니께서 늘 가르쳐 주신 것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오늘 일은 저희 가족에게도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군중들도 차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속삭였다. 나도 종종 사람을 외모나 상황만 보고 판단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야겠어. 또 다른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우리가 보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들 중 몇몇은 휴대폰으로 찍은 이 장면을 온라인에 공유하며 삶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박성호는 차로 돌아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이제 정말 떠나도 될까요? 김복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성호야. 하지만 오늘 하루는 정말 많은 걸 느꼈구나. 너도 그렇지? 성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엄마. 오늘 엄마가 제일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차는 천천히 도로를 따라 멀어졌다.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던 여성은 멀어지는 차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도 앞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함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직접 만든 커다란 결심을 품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날 이후 김복자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길을 걸으며 손수레를 끌었다. 하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따뜻한 시선과 인사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단순한 할머니가 아닌 삶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한 인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차주 여성 역시 그날 이후로 변했다. 그녀는 매일 자신에게 물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했는가?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듯 보이지만 그녀의 결심과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는 새로운 이야기의 씨앗이 되었다. 서울의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이 작은 울림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시작을 선물했을지도 모른다.